말씀드린 것처럼 7개 부분의 정책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농촌 보건복지 정책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목표를 농촌 주민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 보장 이런 부분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 생활안전 강화라든지 보건의료 확대, 취약계층 지원이라든지 능동적 복지 실현 이런 부분에서 응급의료기관 설치 확대라든지 그다음 연금보험료증 기준 확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여건 개선 부분에서는 농촌 특성을 살린 교육기반 확충, 농촌 교육력 강화 그래서 우수학교 육성이라든지 교육훈련 확충, 교육비 부담 증강 기회 확대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농촌 전원학교 육성 이런 것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최근에 교과부에서 이제 전원학교 확대를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다만 좀 우려가 되는 것이 제가 그 대통령 자문 농촌 특별대책위원회 전문위원 할 때도 그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정책 관여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그 농식품부에서는 가급적 통폐합을 하지 않고 소규모 학교, 농촌다운 학교, 전원학교 이렇게 좀 소규모 학교를 살리는 쪽에 이제 강조를 많이 했는데 교과부 쪽에서는 여전히 지금 통폐합 중심으로 이렇게 지금 가고 있어서 지금 농촌 전원학교도 원래 취지하고 다르게 만약에 통폐합을 위한 이렇게 무장 비슷하게 이렇게 만약에 될까봐 우려되는 부분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기초생활 프로 확충 부분에서는 목표를 쾌적하고 편리한 농어촌 생활 공간 창조에서 지역 주도 개발 정책 지원, 선도 거점 개발이라든지 기초생활 환경 전개에서 상수도 보급률이라든지 소생활급 종합전득권 확대 이런 거를 이제 강조하고 있고 경제활동 다각화 부분에서는 경쟁력 있는 농촌 산업 요소의 다양한 대세 창출 이런 부분이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농해 소득 비중이라든지 체험말이라든지 요새 많이 강조되고 있는 일자리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농촌의 그 문화여가 여건 형성에서는 문화와 여가를 즐기는 즐거운 농촌 만들기 위해서 문화여가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문화향기 확대, 전문인력 가격의 교육 확대 이런 부분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환경정강 개선 부분에서는 물 생명이 살아있는 아름다운 환경과 녹색 분야 기반 조선에서 전체적으로 어메니티 자원 구축 중입니다. 어메니티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보통 어메니티를 하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잘 몰라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 이제 유행인데 농촌 관련해서 유행인데 이거를 어떤 나라는 농촌다운 이렇게 하기도 하고 쾌적성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나타나 있는 단어라서 한글로 한마디로 표시하기 어려워가지고 그냥 어메니티 하는데 쉽게 생각을 하시면 농촌다운이라고 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역발전 역량 강화 부분에서는 농어촌을 이끌어갈 인재 육성과 협력적 개발 강화 그래서 인적자원 육성이라든지 지역발전 컨설팅을 강화를 하고 지역개발 네트워크 구축을 하고 도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그런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주민 역량 강화 부분 여러 가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주민 주도적으로 이렇게 해야 실천력도 생기고 그 다음에 장기 지속 가능성도 보장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강조했고 핵심 리더를 양성하는 이런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계획 실행 및 관리 부분에서는 계획 및 평가 체계 관련해서는 1차 계획하고 비슷하게
매년 연차별 시행 계획을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지자체의 계획이라든지, 다만 좀 달라지는 것이 지자체 계획에 대한 그런 평가 내지 인센티브 부분, 그 다음에 현장 평가 부분 이런 거를 이제 강화를 하는 거예요. 1차 계획에서는 이제 계획만 세웠지 지자체 부분에서 이런 걸 점검 평가 부분 이런 게 소홀했었는데 그 부분을 좀 강화를 하고 평가도 현장 평가지 상식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를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 추진 체계 부분에서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농식품부의 일개과에 두세 명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는데 농어촌 삶의질 향상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을 해서 전체적으로 지표를 개발을 하고 모니터링, 평가, 분석 등을 지원하는 이런 거를 강조할 생각입니다. 일단 포용자 계획은 지금 5년 동안에 2010년부터 14년 5년 동안에 34조 5천억 그래서 1차 기본 계획에서 대비하면 55%가 증가를 한 걸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 국비가 65.8%, 지방비가 32.2%, 기타가 2%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연평균 투자 규모가 6조 9천억 쪽에서 공무년 대비해서 1.3배 정도가 있습니다. 2차 농림업의 삶의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 포용자 계획을 쭉 보면은 복지 부분 여러분들이 복지 부분에 보면은 5조가 좀 넘는 그런 측면에서 복지, 문화 이런 부분 지역발전 영양 부분은 기초생활기반 확충하고 경제활동 다각화 부분하고 같이 이렇게 예산이 같이 잡혀 있어가지고 다른 부분은 안 되는데 1차 계획에 비해서는 복지 문화 여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강조가 된 걸 볼 수 있는데 그렇지만 여전히 큰 종합개발 사업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기초생활기반 확충 부분의 예산이 여전히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2시 10분까지 지금 마쳐달라 그러는데 잠깐 쉬었다 하면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계속 하면 되겠습니까? 의견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예? 그냥 할까요? 예. 그러면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지금 뭐 전체적으로 배정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자세하게는 못하고 대략적으로 소개를 드리고 시간 나는 대로 좀 질의응답을 좀 받고 솔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인데 여하튼 앞에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털이라든지 이런 게 유사하고 상당 부분 이제 겹치는 농식품부 주도 계획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농어촌 보건복지 정책 방향을 제시한 마스터 플랜입니다. 그 다음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투표표를 따로 만들고 기본계획을 세우고 막 이렇게 보건복지 부분에 복지부에서 이제 노력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지금 자꾸 얘기하는 게 보면은 농특세 재원으로 하던 복지사업들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최근에 이제 자꾸 주장하는 게 보면은 농림업의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보건복지 분야 세부계획이다 이렇게 이제 위상을 지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물론 모든 사업들이 다 이제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있는 보사업만 있는 건 아니고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 사업들이 있지만 전체적인 위상은 그렇게 결정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중앙정보의 시간장
자치단체가 명예협력계획이라고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농어촌 보건복지기본계획 1차 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은 크게 보면은 사회 안전망 확충하고 보건의료기관 개선 두 분야로 나누고 있는데, 사회 안전망 확충 부분에서는 기초생활보장 및 자발지원, 노인복지정진, 보육지원 강화, 아동가정보험의 지원 강화, 장애인복지정진, 사회보험 이렇게 해서 16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보건의료기관 개선 부분은 6개 부분에서 공공보건의료 강화, 민간지원 육성, 응급의료체계 구축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20개가 돼요. 총에서 36개가 되고 1차 농어촌 보건복지기본계획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용자 계획을 보면 5년간 총 2조 9,331억 원, 그래서 사회 안전망 확충 부분에 1조 8,741억, 그 다음 보건의료기관 개선 부분에 1조 590억 이렇게 되어 있고, 국비가 73%, 지방비가 27%입니다. 평균 투자금액은 5,866억. 재원 조달은 기본적으로 농특세 지원으로 하는 이런 농특회계, 그 다음에 국가정기재정운영계획에 반영된 일반 계획이나 기금 이런 거로 충당이 되었습니다. 여하튼 1차 농어촌 보건복지기본계획의 주요 재원도 역시나 농특회계가 주요 재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차 농어촌 보건복지기본계획의 성과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 4년간 분야 실질 규모가 2조 5,560억, 그래서 계획 대비 14.5% 증가했다는 이런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기본계획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도농간 그 보건복지 격차를 축소를 했다는 점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복지 그 기반 조성이라든지 저소득층에 대한 이런 생활안정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는 것. 그 다음에 그 보건의료 서비스에서 접근성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기여를 한 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보면은 2005년 이후에 많은 그 복지 사업들이 67개 사업들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이 됐는데, 그 이후에 보건복지부가 여러 가지 점에서 좀 소극적으로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그 한계 내지 과제, 문제점 이런 데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선 가장 큰 문제가 보면은 제1차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농식품부는 매년 평가하고 중간 평가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기본계획에 대한 좀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는 의욕적으로 세웠지만은 실제로 체크를 해보면은 제대로 실천이 안 된 것들이 많더라. 예를 들어서 지역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그때 계획을 세울 때는 다 응급의료기관 다 만들겠다고 했는데 아직 없는 지역이 아직 많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인력 문제라든지 운영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농어촌 주민의 의료 접근성, 건강격차 해소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노력을 제대로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확정이 돼서 현재 실천이 되고 있지만, 지금 보건복지부 주도의 제2차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은 현재 그 계획은 거의 수립되어 있는데, 지금 최종 승인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아직 되지 않아서 공표는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특별히 그 담당 가장국장들한테 부탁을 해서 그 내용을, 주요 내용들을 발췌를 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거의 한두 가지 정도만
마지막 조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거의 확정된 안에 가깝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전과 목표 추진 방향을 보면은 비전에서는 더불어 행복한 농어촌, 건강하고 활력 있는 농어촌 이렇게 설정하고 있고, 목표는 농어촌 주민의 기본생활 보장 및 사회 통합 강화, 그 다음에 농어촌 보건의료 기반 개선 및 농어촌 주민의 건강 정진 이런 걸로 잡고 있고, 추진 방향은 예방형, 맞춤형, 보편형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방에서는 전체적으로 고령화에 대해서 노생활을 안정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문화 가족 증가에 따른 사회 구성원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사회적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개개, 맞춤형, 보편형에서는 개개인의 다양한 욕구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아동, 여성, 가족의 복지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이런 부분, 그 다음 지역별 의료 접근성 격차를 최대한 완화하는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문별 추진 과제를 살펴보면은 3개 분야 35개 세부 추진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1차 계획에서는 2개 부분에서 36개 과제였는데 2차 계획에서는 3개 분야 35개 추진 과제로 진행되어 있는데, 우선 기본생활 보장 강화 부분에서는 기초생활 보장 및 자활 지원 부분 이런 쪽에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용을 자세하게는 다 소개할 시간이 안 될 것 같고 몇 가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기초생활 보장 및 자활 지원 부분에서 보면은 수급자 선정 기준 이렇게 현재 보면은 농업인들이 조그만 농지라든지 그 다음에 다 쓰러져 가는 집이라도 있으면 지금 현재 기초생활 대상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대부분이 분양 의무자 기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거의 거리매적인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지역 자활센터 운영해서 가지고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개발하는 이런 부분. 그다음 사회보험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 소득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 이런 부분에서 고소득 농업인은 현행보다 지원율을 인하를 하고, 저소득층은 현행보다 지원을 높여주는 차등화 방안을 강화를 하는 부분이 되겠고, 그다음 연금보험 부분에서는 협업 배우자, 주로 이제 여성 농업인이 되겠는데, 이 부분을 보험료를 지원하는 부분이라든지 기준 소득액을 상향 조정하는 이런 거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령 세대 사회 통합 부분에서는 노인 복지 서비스 강화 부분에서는 노인 돌봄 서비스 확대라든지 노인 요양시설 확충 이런 거를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육기반 확충에서는 만 5세야 무상 보육을 조기 실시하는 이런 부분, 그 다음 시간 연장형 보육시설 운영하는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 관련해서 농어촌 보육시설의 차량 운영비를 이제 월 20만원에서 25만원 확대하는 이런 거를 세워놨고, 그 다음에 아동 청소년 지원 강화 부분에서도 보호 아동의 그룹홈을 확대하는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역 아동센터 확충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 관련해서는 장애인 주택 개조 지원을 확대하는 이런 강조를 했고, 직업 재활시설 확충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다문화 가족 부분에서는 이중언어 교육이라든지 방문교육 서비스 이렇게 확대하는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민간의 복지 서비스 전달 기능 활성화 부분에서 조금 이제 새로운 것이 혹시 여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농협이나 수협에서 오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농협이나
여러 가지 그 유휴시설을 지역의 아동센터라든지 보육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사회 복지자원으로 활용하는 이런 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의료기반 개선 및 건강검진 부분에서는 공공보건의료 강화 및 민간 병업 지원 중성 이런 부분은 많이 얘기되던 이런 부분 되겠고, 보건소의 방문 건강관리를 확대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응급의료기관 매출 요청인데 그 취약지역의 응급의료기관을 육성을 하고, 그 다음에 특수무급사를 확대하는 부분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주간 건강관리 서비스에서는 노인의 어치 보전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을 저소득 노인들에게 어치를 지금 5년 동안에 39,000명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보건 쪽에서는 정신보건센터 확충을 하고, 농어촌에 보면은 지금 자살하는 노인들이 되게 많은데, 현재 농약을 마시고 자살하는 이런 게 보면은 통계상으로 잡히는 것만 해도 몇천 명씩 되고, 실제로 지역사회에서 자살을 했지만 시시하고 이렇게 급보다는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실제로 자살 통계가 공식적인 통계보다 훨씬 많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농어촌 노인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의학 관련해서 공공보건사를 확대하는 부분인데, 한방 의료장비 및 관련 인프라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 한방진료실 운영하는 걸 확대하는 걸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취약계층의 영양지원 부분이 되겠는데, 이 부분도 보면은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영양지원 사업을 오래전부터 좀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계획에 따르면은 올해에 한 35,000명을 대상으로 하고 14년도에 한 58,000명 정도까지 확대를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는 마치고요. 우리는 지금보다